두 분께 어떤 여성이 호감이 있었어요. 속초에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쏘죠 일단은.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쏘죠. 마음이 있다면? 자, 두 분이라면 어떤 데이트를 유도하시겠습니까? 일단 바람이 차네.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달려오는 것처럼 너무 티가 나면 세 발로 달려온 티가 너무 나면 왜냐면 세 발이면 쇼 보러 다행이지. 가야지. 네 발입니다, 네 발. 네 발이요? 왜 내 말이지? 아니에요. 네. 잡스랑 예. 아 우리 익사마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헬스케해줘서 왔어. 네. 쾌차했어요? 쾌차했고요. 네. 아직까지 몸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약간 네. 혈색이 조금 아직 어, 덜 네. 들어간 것 약간 같아요. 창백한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네. 아파서? 너무 아파서 밤마다 식은땀 흘리고 어머머머머. 코로나 검사까지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방 약 처방 같은 건 받으셨어요 그래도? 네.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약 기운 때문에 조금 버티다가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든 거죠. 아이고 네, 가뜩이나 굉장히 아픈 거 힘들었습니다. 되게 두려워하는데 김익근. 아픈 거 극혐하잖아요. 네. 네, 정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침대와 한 몸이 돼서 네. 네,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찡찡대는데 몸이 아팠으니 또 어떻겠어요. 아, 아내분 근데 고생하셨겠다. 은근히 자주 아파. 이끌이. 제가요? 네. 그랬나? 저번에 수술 뭐 했을 때도 맞아, 그랬고. 맹장도 그랬고 또 크게 아프네요. 원래 제가. 잔병 치레 안 하는 사람이 한 번씩 크게 아파요. 네. 잔병 치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병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네. 잔병 치레도 하고 큰 병도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욕심쟁이. 이끌 씨는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잘 회복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빵을 키워놨었는데 네. 한 일주일 아팠다고 다시 또 진짜. 바람 빠진 풍년처럼 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되게 약간- 슬픈 거예요. 옷 색깔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야 어깨가 대학교 때 어깨야. 약간 바람 풍선 있잖아요. 유니버시티 어깨야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몸살 걸리고 네. 감기 기운으로 아팠던 것보다 네. M장의 이공격이 더 아프네요. 운동회 할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니까 티가 확 납니다. 네. 해서 불어나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만뒀을 때 바람 빠지는 거는 그래서 풍근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금방 빠져버리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이근 씨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하십시오. 네.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한 주 쉬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빈틈을 또 재원 쌤이 지난주에 잘 채워주셨습니다. 네. 똘끼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안에 화가 있어. 그치? 없지 않아. 광기가 눈에 좀 있더라고. 있어. 그건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좀 돈이 되니까 참는 거지. 여기가 돈 안 되는 데였으면 바로 이게 드러났을 손 겁니다. 올랐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올라오던데. 일단은 벽을 치지 않았습니까? 어. 일단 한 번은 그랬죠. 벽을 치거나 책장을 부셨다고 했나요? 맞아. 네, 그런 게 한 번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네. 또 언젠가 할 수도 있다. 내재된 무언가가 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적당히 놀리세요. 네가 제일 많이 놀렸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그분 나오셔가지고 저희 잡스 게시판 보니까 책 구매했다는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 많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맹활약을 해주고 갔습니다. 네, 어쨌든 여성 멤버가 한 명 더 느니까 좋더라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화사하더라고요. 살더라고요. 네, 그냥 살더라고. 네. 괜히 여성 멤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근 씨까지 있으면 약간 남자 그 냄새 나거든. 맞죠. 네, 남자 호르몬 냄새. 아 맞다 호르몬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이끈이? 겁니다. 그러려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 귀여워. 요즘 기세가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뜨려. 아, 유재석 끼어들지 마. 유재석인데 이런 애들이랑 방송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하세요. 네. 그 아이씨. 이럴 줄 알았지. 유재석 화안내. 감정의 동요가 뒤에서 없다고. 엄청 낼 거야 아마. 아무도. 재원쌤처럼. 그 이근 씨가 참여를 안 했어요. 네. 저희 남성 호르몬 대결에 참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등수 하나씩 밀릴 뻔했어요. 오. 제가 5월 초에 네.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때 이제 피도 뽑고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도 있더라고요. 8.2. 1등인 건가? 아유 또 이런 귀여운 장난들, 또 귀요미들. 뭐 호르몬 낮은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귀엽습니다.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KBO도 비공인 기록들이 있어요. 네네네. 비공인 최강자입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아, 비공인 최강자.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 김종국 씨랑 거의 비슷한 수치. 네, 거의 그 정도. 네. 근데 김종국 씨도 네. 성생활을 극히 제한한데 그렇게 들었어요? 이수환 형님도 그렇고 어? 전민기 씨도 그렇고 이미근 씨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이 굳어서 붙어 있나 봐. 들어붙어 있나 봐. 응축된. 좋은 게 아니네. 농축액 농축액. 1위를 향한 음해. 귀여워. 아니 왜냐면 꼴등했던 김재원 쌤 본인 피셜 아내를 너무 괴롭힌다고 합니다. 게다가 헬마 공식 인고 부부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평소에도 손 붙잡고 다녀요.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라서 우리 실제 밑에 인꼬처럼 뽀뽀만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건강검진을 한 곳에서만 받다 보니까 네. 재작년 수치도 남아있더라고요. 오. 재작년에는 이야. 6.2. 올랐네. 근데 올해는 8.2. 재작년과 올해까지 2년 동안 안 하셨군요. 아까 장원 형이 말한 그 가설이 네. 팩트로 입증이 되잖아. 제가 봤을 때 결혼 생활 1년에 일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코 뚫어보겠습니다. 이승환급으로 가겠다. 아, 이승환급으로 갈 수 있나요? 10년 동안 연애도 안 하셨거든요.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 굉장히 그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 운동하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평소 생활 네. 패턴이 중요하겠구나. 정상 범위 안에만 들면 네. 생활하는데 아무 시장 없고 막 9 넘어가지고 막 10 가까이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 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 이게 직접적이진 않아요. 아, 직접적이진 않아요? 탈모를 유발하는 성분이 남성 호르몬 안에 있긴 한데 네. 근데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역시 탈모 전문가. 왜냐면 아버지가 바로 탈모인이시니까 네. 나도 혹시라는 생각이 이제 이 수치를 보고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님 아버님도 네, 탈모인. 그러세요. 걱정이 될 그러면- 수가 있겠네.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빼곡한데? 맞아. 지금 근데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30대 후반 즈음부터 이미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셨다고 아,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네. 나라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되게 빨리. 어린 나를 안고 있는데 이미 이미 이제 진짜 빠르셨다. 많이 날렸더라. 말 붙이지만 너네. 뭐라 왜요? 그랬어? 리액션 하는데 방송인으로. 우리 아버지 뭐라도 해야지. 우리 아버지 얘기는 내가 하겠다고. 아 빠르셨다. 이 정도 말씀. 그래요. 네. 같은 말 결혼도 반복일 빠르셨고 뿐인데. 탈모도 빠르셨습니다. 네. 아, 이혼도 빠르셨고. 이런 게 나쁜 거지. 전 괜찮아요. 예. 살랐습니다. 예. 서로 주고받으며 웃음이 나오는. 예. 이게 예능에선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살랐습니다. 예. 오랜만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예. 그럼요. 아버지 카드 주고받았잖아. 아, 그럼요. 아, 이거는 동등하게 주고받은 거니까. 초반에 아버지 극딜을 서로 하고 그러지. 아우 미친 자들. 오늘도 굉장히 단란한 네. 네. 그럼요. 화목하네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탈모셨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그럼 너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 또 곱슬이에요. 외할 친할. 왜? 친할. 신할이 뭡니까? 친할. 일단 그런 거 아니, 있잖아. 할아버님인데. 친할. 무조건 줄임말이면 젊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아재들 있잖아요. 그런 아재들. 느낌이었어, 그치? 진짜 근본 없다. 뱃살. 그게 뭐야? 뱃살 뱃살. 태국 살고. 진짜. 나중에 너희들도 언젠가 쓰고 있을 거야. 제가 오면서 있을걸? 인스타 쇼츠 같은 걸 봤어요.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뭔데요? 자기가 하고 자기 혼자 웃어요. 외할 친할. 아재 개그가 터지고 안 터지고 상관없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웃고 있거든. 앞으로는 이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신 위주의 삶, 네. 자기 주도의 삶. 네, 너무 남 웃기는 데만 평생을 썼어요. 이제 내 행복을 위해 달려가려고 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그곳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하지 마라. 내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외할 친할을 왜 여쭤보신 거예요? 이게 탈모가 친할아버지 쪽이 센 줄 아는데 외탁이 세거든. 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형, 근데 보통 아버님이 탈모면 음. 아들들이 탈모인 건 어떻게 설명해, 그러면? 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어머니한테 탈모 유전자가 있었던 거야? 있었던 거지. 아. 네. 우리 외가 쪽은 탈모인이 없어. 파이팅. 원래 되게 가족력도 다 좋아한다. 외탁한데요. 아, 그래요? 같은 것도. 네. 엄마한테 받는 게 더 많아요. 지능도 엄마 쪽이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좋게 물려주셨는데 좀 화해 좀 하고 그래. 얼굴 좀 뵙고. 뭐 탈모 물려줬는데 통풍도 엄마한테 왔을 거야 아마. 아버지 통풍 통풍이잖아. 있으시잖아. 기면도 엄마라고. 근데 아버님도 약간 풍채 있으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통치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채무가 있죠.
예. 아니 왜 거기다 희석시켜? 잠깐만 본인이 본인 아버지 디스하고 네. 왜 우리 아버지 카드를 들이미는데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오류였어요. 잘못했어요. 오리였지. 포스 오리죠? 보스 오류. 희석시키세요. 계산이 잘못 자기도 우리 루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입력 오류. 돈 잘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받아두겠습니다. 네.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정산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외가 쪽은 탈모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형. 그렇다고 너무 팝콘 먹고 방송 쉬는 거 아니야? 형의 행복을 위하는 방송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팝콘을 먹고 방송 시작 사과를 중에 구하자마자 바로 폰을 입에 넣었어. 바로 당분 섭취. 철저하게 제 행복을 위해서. 꽃감 사태를 경험했던 나로서 네. 이 팝콘 조심해야 돼요. 그때 넌 너무 많이 처먹었어. 죄송합니다. 계속 처먹었잖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저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오창석 작가님 팔 움직일 때마다 향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요? 향수 들이붓고 왔죠? 왜요? 아니 창석이가 오늘 오늘 난리 양복 났어. 그러니까 수트에다가 머리 세팅에다가 메이크업돼 메이크업에다가 있고 향수까지. 최근에 M장교에게 대부분 메이크업 받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때문인가요? 앞뒤에 다른 방송 때문인가요? 앞에는 없었고요. 뒤에 뒤에 뭐가 또 있습니다. 혹시 이것만 갖고는 저렇게 세팅 안 아, 하나요? 아니 이것만 근데- 갖고도 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이것만 아, 갖고도 요즘 뻥치고 합니다. 있네. 아, 진짜로. 이것만 갖고도 해요. 지난주에 안 지난주에 안 했을 수 있겠지. 향수 뭘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뿌렸을 때는 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빠이 뿌리고 다니는 편인데 네. 가끔씩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향수 되게 세다고 얘기를 해요. 몇 번 뿌려요? 한 번. 그래요? 어디에? 몸에 아니면 이렇게 팔에? 아니 여기 귀 뒤에. 귀 뒤에 한 번? 응.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그래요? 근데 되게 딱 세게 나더라고. 근데 퍼퓸인가 보다. 오드 투알렛이 아니라. 그거 뭔지 구분 못해요. 아, 네. 또 이제 또 전문 잡혔어. 분야로 들어갑니다. 오뚜뚜 할래?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모든 토일렛과 퍼퓸의 차이는 또 어떻게 또 무엇입니까? 오늘 기침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 좀 하셨나봐요. 오뚜뚜 할래? 모두도 할래. 정산 끝났습니다. 더 세게 갈 거야. 이미 쓰셨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센 걸로 들어왔었어요. 타격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뒤로도 가기로 한번 보세요. 딱 오뚜 할 때 표정이 이미 바뀌는 게. 표정이요. 근데 퍼퓸인가 보다. 오드 투알렛이 아니라. 그거 뭔지 구분 못해요. 네. 되게 신나하더라고. 요 정도 약한 걸로 카드를 쓴다. 저는 호재였죠. 그러니까 병사 하나 잡는데 유양 제일 큰 카드를 쓴 거거든요. 지금. 경솔했네. 오뚜뚜 할래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퍼퓸은 말 그대로 향수. 네. 지속성이 더 길고 진하죠 냄새가. 오드 투알렛은 좀 가볍고 냄새가 지속성이 좀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대방이 너무 진한 향수향이 나면은 나는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지금 거야. 약간 그럴 수 좀 있죠. 투머치한가요? 네. 바로 근데-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전혀 향. 저도 안 네. 느껴져요. 왼쪽으로 내가 좀만 뿌렸나? 옆으로 갔어. 그냥- 왼쪽으로 뿌렸나? 그냥 작가가 오창석한테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나 전혀 안 나는데 나는. 아니 이게 전혀 안 옆에 나는데? 있으면 딱 나실 거예요. 왼쪽으로 이게 뿌려놔, 팔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더라고. 아 여기에 뿌린 그 네. 향이 여기에 팔에 뿌리고 있는 내가 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나나 팔에 보다. 많이- 오른쪽으로 덜 묻었나 보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원래 향수를 뿌리는데 저는 오늘 향수를 안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 향이 더 다른 세게 사람 나는 것 향이? 같아요. 아니 그 진짜 뭐 약간 거리가 있는데도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 맞아요. 맞아 머리 아파. 내가 한번 어릴 때 향수 쓸 줄 모를 때 그냥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해고선 여자친구 그때 썸녀랑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다고. 네. 적당히 뿌리는 게 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좀 그 적당이라는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 사실 어려워. 이게 만족감은 향기가 느껴져야 이게 만족하는 맞아. 건데. 향석 씨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장 대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되게 신장이랑 좀 적게 몸무게 써야 되는데. 대비해가지고. 나는 약간 되게 진짜 미세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몰랐네요. 네. 새로운 사실 알려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너무 갇혀 있고 왔길래 네. 제가 소개팅 가냐고 물어봤는데 소개팅에 이렇게 또 너무 갇혀 있고 가는 건 좀 오히려 좀 오바스럽죠. 마이너스다. 네. 근데 오바스럽죠. 그건 장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나중에 하도 호텔 소개팅 진짜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호빠. 뭔 소리 하는 거야. 참고 있었네. 너무 재밌었는데 참고 있었어. 굉장히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격식을
따지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면 이렇게 뭐 수트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저는 합니다. 수트 입고 소개팅 성공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입고 간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일이 있어서 수트를 입고 그럼 괜찮아, 그럼 이제 그 괜찮아. 자리에 가서 아 죄송해요 일이 있어서 수트를 입고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귀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트가 되게 좋았다. 그 수트가 잘 어울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었나 봐요. 그 방학개비들 중에 이제 수트빨이 잘 어울리는 무슨 스키니예요. 방학개비들 중에. 방학개비는 수트를 안 입어요. 정답 있죠. 서남용 씨요. 유희열 씨도 옛날에 그러니까 스키니 하면 참 수트가 잘 어울리지. 유재석 씨도 말랐는데 맞아요, 잘 맞아요. 어울리잖아. 결혼식 때도 입었던 수트 잘 어울리더라고. 네. 저번에 우리 시상식 했을 때 그때는 그때 대가리 아니었구나. 크다고 댓글이 오지게 달렸는데 뭘 어울려? 그게 미안하다. 그때 상의가 너무 쫄렸어. 그래서 더. 그만 얘기 끝내. 더 이유 찾지 마. 예. 맞는 퀴즈. 아 욕심나네요. 이미 저들의 것이 됐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갖다 쓰십시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인데 너무 받쳐서 수트를 입고 오면 이 소개팅 때문에 입은 티가 나잖아. 선임은 모를까 소개팅이면 소개팅은 약간 캐주얼하게 입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약간 여기서 타이만 안 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타이까지 하고 가면 너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색깔이 방송인으로서는 괜찮은데 소개팅에는 조금 만남을 좀 애매해요. 지금 왜냐면 소개팅은 컬러감이 계절이랑도 안 맞아요. 소개팅 때는 좀 무난한 게 나아. 네, 맞아. 왜냐면 여성분의 취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한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무난한 걸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잘생겼다 너 요즘에. 청소기한테 수트 가리요? 입고. 갑자기? 너무 갑자기 아프고 나더니 갑자기 순화됐나 봐. 소개팅을 하려고 나온 여자가 창석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잘생겼다라고 느낄 것 아니죠. 같다. 바로 일어나는 순간. 제일 무난한 의상은 뭐야 형 그러면? 제일 네, 그게 무난하다라고 표현하는. 어려운데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니트를 좋아하던데? 니트. 니트. 그렇지 이제 봄이니까. 맞아. 만약 가벼운 여름이다. 니트. 여름이다. 난 코칭을 좀 받고 싶어요. 소개팅 이제 받을 아니,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수트가 아니라 네. 캐주얼한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캐주얼한 자켓? 린넨 자켓 같은 거. 린넨. 시어서커. 시어서커는 근데 너무 그것도 멋부린 약간 느낌이잖아. 박수홍 씨 룩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자켓 옛날에 좋은 친구들 많이 나오실 때. 근데 요즘 힘드신 분이라 약간 아, 그런가? 아니 다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켓 입고 이렇게 걷으시잖아 팔을 들. 그 기억이 류시언 있거든. 스타일? 아 류시언 씨 스타일.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류시언이잖아. 그러지 않을까? 여자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여자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 어떤 스타일이 제일 두 좋아요? 분이 봤을 때 소개팅에 이렇게 입고 나오면 좋다. 왜냐면 지금 소개팅 철이야 지금. 나 작가님부터 근데 말이야. 난 소개팅 해본 지 한. 소개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수트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아 수트요? 뭐야 갑자기 저는 수트 이제 오버하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수트를 입은 50대가 들어와야 돼. 40대. 40대? 50대까지 방에 조성아가 들어와야 아이씨. 되는 거예요. 거기 수트만 입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저희 일반 아빠가 직장인분들은, 수트를 입고면 항상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트를 입으면 다 저런 룩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았거든요. 그냥 아빠 아니지, 같은 또. 룩이라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트를 입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사 갈 때 입는 옷이랑 그냥 여자들이 얘기하는 멋진 수트랑 느낌이 또 너무 다른데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 갔을 때 입은 교복도 정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네요. 그냥 교복은 맞아. 교복일 뿐이잖아요. 출퇴근할 때 입는 네네. 그냥 학교 갈 때 그런 거랑 그 출퇴근할 때 입는 정장은 같은 결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 김현선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맨투맨의 면바지. 그냥 그때 그런 그래 느낌. 지오다노 스타일 딱 요로 그래요. 지오다노 그 스타일. 정도. 지오다노 스타일 폴로 스타일. 폴로 스타일. 왜 지오다노 너무 저가야? 아니요. 그 응, 저가야 저가야. 좋아요. 그래. 응, 저가야.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지오다노는 좀 대학생 때 입던 근데 요즘 느낌이니까. 지오다노도 값이 좀 나가더라고. 아, 내 그래? 기준으로는. 어쨌든 그 폴로 스타일 그래. 그렇게 폴로 딱 스타일. 그렇게 하면 설명이 쉽겠다. 네, 폴로 스타일. 그게 멋지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무난. 실패할 확률이 적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가산점이 없을지언정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제일 괜찮다고 판단되는 여자의 소개팅 복장은 뭡니까? 예쁜 여자가 입은 옷이죠. 동의합니다. 허벅지까지 찢어진 치마 뭐 이런 건가? 아유. 제일 적게 입었는데 디올일 때. 와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성 정장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성 정장. 여성분이 바지 정장을 입고 나왔을 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약간 눈이 멉니다. 약간. 야. 그거 말고 H라인 스커트 되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H라인. 거기에서 이제 오피스룩 정점이 나오죠. 하얀색 블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 위에 셔츠를 안에 넣고 입는 거는 정말 뱃살이 1도 없어야 맞아요. 되는데. 진짜. 아, 약간 나와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요? 약간 나온 게 더 매력 포인트야. 근데 거기 또 골반이 커야 돼요. 그치. 골반이 없으면 안 돼. 엉빵이 좀 있어야 맞아요. 돼. 빵빵 이렇게 있어야 돼. 엉덩이 패드 있습니다. 아. 붙이시면 돼요. 흰 블라우스 안에 검은 시스루 브라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좀 드럽나? 뭐라고요? 네 방송이잖아, 네 방송. 아, M장 기획 아니야, M장 기획. 흰 바지에 검은 불알이라고 했어요? 흰 바지를 입었는데 검은 브라리 비추면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성적 매력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소 크기입니다. 소는 약간 용량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아니요, 카우요, 카우. 대중소에서 아니라 카우. 아 씨발 상상했어. 흰 바지에 검은 불알. 아. 그 이상 추천합니다. 내가 잘 들은 거 맞나요? 됐어요. 뭐 우리가 뭐 정보 얻는 방송인데 웃음 나왔으면 됐지 뭐. 지난해 고구마 말랭이로 겨울 간식을 책임졌던 더 착한 농장에서 새로운 건강 간식을 출시했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강원도 친환경 옥수수로 만든 조정치 팝콘, 방부제 및 화학 첨가물 대신 무농약 팝콘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 유기농 황설탕, 안데솔트 등 건강한 재료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너무 좋은 오리지널 조정치 팝콘. 맛있어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고 깔끔해서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조정치 팝콘.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등 재미난 영상을 보면서 입이 심심할 때 먹을 만한 간식을 찾고 있었다면 조정치 팝콘과 함께하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고소한 맛 그리고 바삭한 식감, 단짠단짠으로 자꾸만 손이 가는 조정치 오리지널 팝콘. 검색창에 조정치 팝콘을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조정치 팝콘 70g 5봉 출시 가격 25,000원이지만 M장기획 광고 할인가 2만 원의 택배비 무료입니다. 게다가 배송 메시지에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했다라고 작성하시면 조정치 팝콘 7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5+1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치 고구마로 정말 맛있는 고구마 예, 경험하신 분들. 나 멘트 칠 때 그거 하면 카메라가 너한테 넘어가잖아. 넘어오라고요. 카메라의 원리를 아직도 이해 못해. 자, 지금 약간 이 귓방맹이 날리는 소리 나는 것 같다. 먹을 준비. 자, 여러분 조정치 팝콘입니다. 조정치 고구마 맛있게 드셨던 분들은 좋은 기억 갖고 계실 텐데 네. 조정치 팝콘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북하게 원래 줬는데 네. 저기는 다 비웠고 잠깐은 김묘성도 거의 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짭조름합니다. 네. 과하지 자, 않아요? 극장 요즘 극장비 비싼데 팝콘이랑 코구마 콜라까지 사면 뭐 둘이 영화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 봉지니까 네. 요거 그냥 극장 가실 때 요거 한 봉다리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네. 네. 극장 팝콘보다 훨씬 맛있는 팝콘을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는 또 겁니다. 집에서 OTT 이런 거 보실 때 아주 그냥 꿀무수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M장 기획 듣고 그 주문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한 봉지 더해서 6봉지가 가니까 오. 더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배송비 무료고요. 너무 좋네요. 네. 이 뒤쪽에 원 재료명에 굵게 무농약 옥수수 국내산 써 있으니까 네. 신뢰감이 팍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정치 팝콘 검색하시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자,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그 제가 아침에 먹어야 될지 자기 전에 먹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가 느낌이 좀 나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장원 씨 같이 밤에 좀 잘 깨고 하는 분들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잘하셨어. 저 살남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인지 사실 확인된 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니까 알고 보니 초딩이었으면. 어린이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방금 눈을 질끈 감았어. 아 김이끈이 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꼭 챙겨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렇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챙겨 매번 드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두고 다니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이 많을 때 그냥 차에서 신호 받을 때 그냥 잠깐 생각나면 바로 꺼내서 먹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시면서 또는 차량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차에 두고 먹으셔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두 알 코어업. 코어업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차전자피 바른정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의 과립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목 넘김이 편한 환 형태로 변경돼서 출시됐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식사량이 확 줄었거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평소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혹은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쾌변이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장 건강을 위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입니다. 바른정은 의사가 만들었고요. 섭취할 때 부족한 식이섬유와 유산균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가득 담은 장 건강 다이어트 제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몸에 내성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식이섬유 82%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50만 CFU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몸 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른정 더메디 닥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광고 기념 최대 67% 특별 할인 기획 세트 만나보세요. 1+1+1 총 3박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장이 네. 소녀예요. 연약해요. 아니요, 예민하죠. 아, 감수성이. 예민하다.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바로 모든 걸 토해냅니다. 샤락샤락. 오 마이 갓. 모두 다 동시에 혐오했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예. 항상 그런 고민 나요. 장 아프면 장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예민하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늘 좀 고민인데 바른정을 좀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께 더 이제 후기를 말씀드릴 텐데 요즘 M장 얼굴이 가름해졌다 네, 이런 많이 댓글들이 빠졌지. 많던데 뭐 운동과 뭐 식단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병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요것도 네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네.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드셔야 되지만 장이 둔감하신 분들도 드셔야 돼요. 그렇지. 소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또 드시면은 또 차전자피가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나 또는 이제 장 건강에 맞는 키거든요. 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바른정 드시면은 예민하신 분도 네. 둔감하신 분도 다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바른정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메디닥터 검색해 주세요. 내 인생의 첫 차 다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첫 차입니다. 저도. 저는 이전 차가 첫 차. 그 폴로, 그 폭스바겐, 골프, 골프. 네, 폭스바겐 골프. 네. 코란도 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아니, 그런도 쌍용. 씨 전에 아, 제가? 투싼이 있었어. 그때 고전 옛날에 막 홍대 다니실 때 무쏘. 근데 이제 막- 아버지한테 받은 차라 내 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니까. 그래서 내 돈 주고 산 첫 차는 투싼이었죠. 아, 네. 팔 때가 기억이 나는데 되게 아쉬워요. 코란도 씨 팔 때도 그래. 가져가잖아 중고차 업자가 아유 참 오랫동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새 차 보는 순간 싹이 있습니다 그냥. 싹 언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투싼 타고 코시 타고 한 거 보면 되게 그 20, 30대 때 허세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죠. 왜요? 왜냐면 좀 체급이 큰 차를 산 거니까. 근데 나는 SUV가 내 덩치에 맞아서 그렇게 산 아 건데. 그랬나요? 나 투싼 타고 행사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많이 다녔죠. 진짜 많이 다녔죠. 그거 조수석에 타고 그 음악 CD 들고 아이고. 전국 방방곡곡 많이 다녔죠. 쫓아다녔어요. 아이고. 음악 CD 추억입니다. 네. 딱 열면 CD 쫙 꼽히는 거. 맞아. 그 추억이 아팠죠. 옛날에. 행사용 그 음악을 네. 그 백업 CD에 구워가지고 맞아요. 들고 다녔던. 1년에 6만 이상 탔어요 그 차로. 와, 한창 이만 행사 타는데. 다닐 때니까 네. 지방 뭐 안 간 데가 없이 그걸로 다 다녔으니까. 투싼을 처음 샀을 때가 형 나이로 몇 살 때였어요? 30 초반? 32? 서른하나, 32? 개그맨 되고 난 다음인 거죠? 그러네. 돌잔치 사업하면서. 되게 일찍 사신 편. 네. 첫 차들 막 다 자기 이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네. 궁붕이 뭐 이런 거. 아, 미안해요. 알겠어요. 붕붕이는 이제 어렸을 때 타는 놀이기구 이름 같은 꽃장기 거 맡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네. 아니 저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붕붕이 타고 왔어요. 막 이렇게 했다고. 그 이런 거 있어요. K5 타시는 분들은 뭐 캐방이 이런 식으로 그 아. 차마다 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뱀방이에요? 여기도 뱀방이. 비방이. 아니요 불방이. 맞네요. 불방이. 불방망이. 말 없게 만드네. 아. 영어로 미스터 파이어. 예. 비방도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네. 타인 비방에 굉장히 재주가 있으신 모르겠네. 분이니까. 네. 근데 불방이 더 마음에 드네요. 불방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차 운전할 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스릴 있거든. 언제 탈지 모른다는 차. 아 이게 본인이 이렇게 깨니까 참. 예. 네. 아니 왜냐면 첫 차에 의미 많이 두시는 분 계시거든. 첫
짝사랑 뭐처럼 왜냐면 처음에 이제 보통 좋은 차를 안 사고 중고차나 이런 거 사가지고 운전을 이제 내 차로 처음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야 운전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차 가지고 가고 막 애들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러거든. 아 운전하고 싶네 갑자기. 저의 첫 차는 되게 그 치열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네. 어떻게든 이 홈쇼핑 방송사에서 그 안에서 막 연습도 하고 자책도 하고 열심히 살아 이끈이 혼자 진짜. 막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던 네. 그런 공간이어서 되게 고마운 차죠. 그치. 네, 그 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팔 때 어떻게 그래서 마음. 아쉬웠죠. 4년 탔는데 18만을 탔어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 3만에서 4만 정도 탄 거죠. 진짜 오랜 시간 같이 했었어서 그 600만 원에 팔면서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느낀 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팔기 전날 네. 히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히터를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야 되는데 히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구매한 딜러한테 그거를 넘겼는데 그래서 내가 딜러한테 조심스럽게 네. 히터를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요. 이거 가격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고객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차키를 넘기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해가지고 마음은 너무 죄송했지만 이렇게 거래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중고차가 위험한 게 이런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고지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이끌 대해서 씨는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거죠. 어차피 중간 네. 업자한테 얘기했으니까. 뒤에 이주하신 분도 한겨울에도 시원하게 다니셨겠네요. 제가 진짜 양심이 있었다면 중고거래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됐겠죠. 저도 다시 한번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니까 말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작가는 지금 차 타는 차가 첫 차니까 저도 이모가 타던 걸 그냥 맞다. 물려받은 거여가지고 그것도 첫 차라고 친다면 하여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있죠. 저 이름 있어요. 어머 쳐보고 싶다. 성아. 조성아. 조성아? 아이씨,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성화를 타는 거지. 이름이 진돌인데 진돌? 진이를 돌아버리게 하는 차라고. 왜? 제가 이 차를 타면 너무 신나가지고 맨날 또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는구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차가 좀 오래되고 막 이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진돌이 진이를 근데 돌아버리게 저도 한다. 처음에 차가 생겼을 때는 너무 좋아서 그때는 엄마랑 같이 살 때였거든요. 엄마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이러면 엄마가 너 또 술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잠깐 차에 갔다 올게 하고 거기 혼자 앉아 있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오. 처음 차 사면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서 봐. 어머, 잘 세워져 맞아 있나? 맞아. 저는 그랬던 기억이 요번 나요. 차를 살 때 문콕 방지 패드라는 게 있어요. 좀.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왜냐면 너무 그게 귀중하고 숫대가 있기 소중한 때문에 거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네. 심지어 뭐 우리는 2만 원, 3만 원짜리 새 차 붓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뭐. 100만 원어치.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그 물려받았던 그 무쏘 그 차 버스 별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애들이 지어준 서울시티 투어 버스. 그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술 안 먹고 애들 데려다 주고 싶어가지고. 어머. 너무 좋은 선배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운전하는 게. 운전하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부르던 차의 이름이랑 다르네. 뭔데요? 보도차라 그랬거든요. 씻고 서울의 유흥지란 유흥지는 다 갔으니까. 그거 아니야? 소라게 그거. 해병장 진실하게로 솔방, 한다. 소라게. 부끄러워하는 솔방, 소라게. 하지 마. 아니 사실이에요. 그 무쏘가 그때 당시에 9명까지 탔었어. 근데 무쏘 몇 인승이에요? 무쏘가 9인승도 있어요. 그 홍대에서 이제 드랍십처럼 주요 포인트마다. 9명이면 3명씩 3개조를 짜가지고 클럽 앞에다 3명씩 떨고 있는 와 대박이다. 일부러 즐겁게 그 살았네. 9명이 클럽 앞에서 내리는 퍼포먼스도 한번 하고. 네. 그 차에 타면 이제 장원이 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요? 포주라고 불러야 돼요. 실장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랬었죠. 네. 근데 대학생 때 진짜 재밌었겠다. 네.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들끼리 차 안에서 정말 영양가 없는 농담이 제일 재밌거든요. 쓸데없는 얘기들. 맞아요. 빵빵 터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신호 대기할 때 신호등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잡아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정말 꿀잼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랬었던 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차 추억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 때 김밥 할 때도 거기다 김밥 잔뜩 싸들고 갔던 기억도 나고. 네.
알겠습니다. 소백제약 홍삼의 가정의 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제격인 키즈통통 홍삼 젤리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로도 좋은 다양한 홍삼 제품을 지금 소백제약 홍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딱 3번만 진행하는 전 제품 3+1에 추가로 기존 신규 모든 회원분들께 10% 할인 쿠폰까지 발행해드리는 소백지향의 가정의 달 행사, 선물할 곳 많은 5월 가성비 좋은 진짜 홍삼 소백지향과 함께 좋은 선물 부담 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 홍삼은 뭐 거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럼요. 모두에게는 잘 맞죠. 자, 선물하기도 좋은 홍삼, 소백지향 홍삼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제품군이 다양한 게 되게 또 특장점입니다. 맞아. 아이한테도 선물할 게 많고 어르신께도 선물할 게 많고 네.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 형태도 있고 스틱 형태도 있어서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꾸준하게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기존 더치커피는 꼭 찬물에만 마신다는 편견을 깬 모듀 커피입니다. 경작하고 수확한 지 1년 미만의 생두인 뉴크롭 생두만을 사용한 스페셜티 프리미엄 더치커피입니다. 맛은 예가체프, 탄자니아 AA, 브라질, 케냐 AA, 인도 마드라스, 과테말라, 안티구아나 6종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로 영문 이니셜 및 기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니셜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연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 등을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선물이 아닌 more special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이니셜 커피 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를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배송 메시지란에 잡스러운 연애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소정의 이니셜이 조합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는 분께 어울리는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니셜을 남겨주시면 더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네. M장이 사실 커피를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어떤 정도예요, 맛이? 진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 그리고 먹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네. 오. 자, 이제 저도 원래 커피 맛 잘 모르고 그냥 시원한 맛으로 먹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워낙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맛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취향이 생겼고 자, 근데 제가 이 콜드브루 커피는 특유의 약간 그 비리고 신맛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 그냥 고소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맛이고 제가 먹는 거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제가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맛없는 걸 먹는다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거는 네. 천벌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이렇게 조금씩 소분되어 들어 있잖아요. 네. 그 보통 안 좋은 거들은 찢을 때 팍 튀긴다거나 이렇게 짤 때 갑자기 뭐 팍 튀기면 이렇게 안 뭐 좋죠. 묻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포장도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만 살짝 뜯으면은 쪼록 잘 짜져요. 네. 아주 편리합니다. 네. 쪼록쪼록 익숙한 소리네요. 네. 네. 그쵸. 저는 콸콸콸인데. 여러분도 쪼록. 이끈이랑 화장실 갈 때 들었던 소리네요. 누가 어디서 재원이 얘기하나요? 네. 재숙이요? 재원 쌤은 녹화하는 줄 알았어요. 똑똑. 아 근데 그분은 앉아서 보시던데 이거. 안 그래도 창석이가 그걸로 놀렸습니다. 아 그래요? 소변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안 들어갔더니 창석이가 바로 재원이 앉아서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은 지금 모듀 이니셜 커피 광고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이니셜 커피. 자, 이니셜 커피 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네. 많은 구매 그리고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니셜 커피였습니다. M장기회 그리고 잡스러운 연애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거 좋아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정말 모르겠다. 제발 좀 답을 알려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벌써 요즘 그냥 용어로 읽어주세요. 킹 네. 받는다. 아니 오늘 또 의상이 아니 근데 이게 한마디 하자마자 원래대로 읽으라고 득달같이 달려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요, 이렇게 했냐 왜냐면 저기요 유튜브계 유재석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 말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작은 자기. 아 조세호예요? 요셉. 요셉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파스타 가게를 운영 중인데 오픈 전후로 M장 기획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제게 처음 M장 기획을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학 선배이자 친한 오빠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이분 제가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분의 스탠스가 애매하고 제 판단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작년 제 생일에 혼자 속초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갑자기 그 오빠가 전화가 와선 다짜고짜 어디야? 라고 묻길래 속초인데 왜?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정말 제 눈앞에 속초에 왔습니다. 그땐 약간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일 수 있겠구나. 사실 속초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밤에. 그리고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이 외에도 그 오빠의 여러 가지 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고 얼마 전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너는 그냥 누이지 누이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누가 누이 생일에 속초까지 와서 생일을 보내줍니까? 이날 이후 저는 충격이 꽤 컸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알고 지낸 지가 10년 동안인데 솔직히 제가 그동안 많이 호구 잡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오빠에게서 벗어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확실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연 보내신 분이 대단한 게 이 네. 남성분이 M장기액을 추천해 줬어. 네. 근데 M장기액에 사연을 보냈어. 그러면 이 내용을 그 남성분도 그러네. 듣는다는 건데 들어라 이 그냥 말이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다라는 게 일단 난 그 배포에 놀랍습니다. 일단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한 일처리. 네. 유재석입니다. 저 이용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우팅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이 남자분의 심리가 일단 궁금하네요. 뭘까요? 이 끼부림이라는 것이 네. 말적이나 분위기적인 끼부림이었던 건지 네. 아니면 스킨십이 들어갔는지가 전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게 뭔지 몰라도 일단 생일 맞은 여자애를 보기 위해서 속초까지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여자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스킨십을 얘기한 게 네. 그런 목적이 있다면 어. 갔을 수도 있다. 근데 스킨십을 그런 게 위해서. 아니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동생인데 그런 네. 스킨십 욕심을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뭔가에 저는 그 사이에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남자에게. 왜냐면 생일이 작년이에요. 응. 지금 얼마 전이라고 했잖아요. 응. 최소로 따져도 작년 12월 31일로 잡아봅시다. 그래요. 생일이. 어. 최소 5개월 흘렀죠. 생일에 속초에 와서 몇 시간 뒤에 내 눈앞에 왔어요. 그때 이후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만약에 뭔가 일이 있었다. 그날 100% 일이 생기지. 사귀었지. 100%지. 네. 그날 저는 쇼부를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 때만 해도 이 후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봤던 어떤 행동이나 들었던 말, 어떤 상황 때문에 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작년 본인의 생일이 몇 월인지도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흡이 너무 길다면 네. 남자의 마음이 달궈졌다가 식었을 맞아,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네.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지금 생일인데 혼자 속초에 있다. 나는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쏠 수 있을 것 같아. 둘이서 어느 정도 사귀는 걸로 진전하는 것까지 생각해 두고 갈까요? 속초라면. 그러니까. 속초는 되게 큰 결단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면 네. 여성분은 그때 확신이 없었고 이 남자는 와 내가 속초까지 갔는데 안 됐어. 포기해야지. 이미 거기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시키고 올 수 있다. 왜냐면 본인이 30대 후반의 여성이면 이 오빠는 최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네. 너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왜요?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학도일 수 있지. 만학도. 대학 선배. 사수 오수를 제가 하신. 너무 편견에 네, 네, 네. 휩싸였군요. 어쨌든 그 오빠가 속초까지 갔는데 이 여자가 잘 안 됐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 여성분한테 호감이 많았다면 사실 먼저 고백하기 전에 사인이 더 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이 작은 파스타 가게를 운영 중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파스타 출근했습니다. 훨씬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게. 분명히 속초에 갔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본인 스스로 느낀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약간의 확신이 생겼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확신이 생겼으면 뭔가 여자분도 같이 진전을 해줬어야 됐는데 어. 조금 머뭇거리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속도가 안 맞은 조심스럽지 겁니다. 않았나. 속도가 안 맞았고 맞아요. 남자는 끝났고 감정이. 근데 여자는 뒤늦게 왔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분이 그걸 아는 것 같아.
그 남자 들으라고 다시 난 지금 이 마음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와, 약간 우회적 라고 고백을 한 것이다. 방송을 통해 다시 얘기한 거 아닐까. 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죠, 사연자님? 네. 딱 걸렸지. 딱 걸렸지. 감히 우리 이용해? 야, 네. 우리 선수야 우리. 그리고 앞에 10년 동안 솔직히 제가 많이 호구 잡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근데 지금 당장 그 고백이 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이미 상해서 그동안 나 뭐야? 이거 나는 호구 잡힌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감정적인 거 털어내고 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정립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와 호감은 갖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후배와 선배 사이로 이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 결혼도 타이밍이고. 맞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누군가 억지로 맞출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딱 맞게 되면 이제 그게 연인으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 방송된 게 계기가 돼가지고 둘 다 마음을 확인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너무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뭐 갑자기 찬물 같을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 타이밍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분이 조금 멋지신 것 같아. 마지막 한 수를 던지신 것 같아. 그래. 요걸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자. 맞아. 요거를 하신 맞아, 것 맞아. 같아서. 근데 정말 사랑한 후회 없어야 되거든. 네, 맞아. 가야 돼 그냥 쭉. 이 배포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멋져요. 일단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잡스러운 연애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랑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한테도 너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남성 구독자가 우리의 댓글 다는 거야. 유명한 스토커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여자분이 그래. 김희근이 돌아왔다. 예를 드는 거야. 김희근에게 방송이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어때 사연자 기분 나쁘지? 이거야. 얘들이 괜히 울어? 얘들이 괜히 뛰쳐나가? 구독자가 믿고 가셔야죠. 우와! 참아내 구독자. 기분 나쁘고 참아내란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거를 수십 수백 번씩 해 한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배팅이 배포에 경의를 진짜 표하고 네.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요. 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디테일한 상황과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녹음 때 네.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한번 재밌겠다. 이야기 너무 재밌겠다. 나눠보는 시간을 직접 포칭하는. 두 분 다 그 구독자니까. 네. 남성분의 이야기도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따로따로 통화를 해가지고 둘이 마음이 통하냐고 우리가 중간에서 확인하면 둘이 만나는 걸 딱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놀림이 달콤하겠어. 저는 사실 안 맞기를 더 바래요. 안 맞으면 소개팅 시켜드리는 거 어때요? 저번에 맞다. 그 남자분이- 우리 41살. 너무 잔인해. 이 여성분은 아직 그래도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야, 그 지금 남자를 모르지, 소개팅 해주면. 모르지. 모르지 그거는. 모르지. 우리 새로운 이 사람 사람 그냥 인연은 모르는 뭐 그냥 거예요. 방송 내보내야지 뭐 어떻겠어. 뭐 속초까지 금방 쏩니다. 속초 사시는 분은 아니니까. 아, 그치. 아니면 딱 잘 되면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네. 김명순이 좋아하는 호텔로다가 정장 입고 오세요, 두 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 두 분께 어떤 여성이 호감이 있었어요. 속초에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쏘죠 일단은. 당연히 쏠 것 같은데.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쏘죠. 마음이 있다면? 자 쐈을 때 도착을 해서 두 분이라면 어떤 데이트를 유도하시겠습니까? 일단 바람이 차네. 히터를 안 고친 사람. 바람이 차다. 이 소금기가 얼굴에 따갑네. 이거 빨리 씻어줘야 좋은데 피부에.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걔랑이랑으로 가자. 걔랑이랑은 안 돼. 그거는 사장이랑 같이 갔을 때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바닷가 분위기 좋은 데서 일단 소주 한잔 해야지. 해야지. 그치. 근데 그런데 가서 오히려 욕심 부리면 안 돼. 거기서 만 비워야 안 될 것도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와 진짜 서가지고 달려오는 것처럼 너무 티가 나면 세 발로 달려온 티가 너무 나면 짐승 같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모음 중에 어라고 있잖아요. 모음 중에 왜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렇게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거지. 세 발로 이렇게 달려온 티가 너무 나면 안 돼. 그러면 되게 멋이 떨어지거든. 그럼 일단 유쾌하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맞아. 근데 아마 달려간 남자들이라면 100% 세 발로 갔을 겁니다. 왜냐면 세 발이면 쇼 보러 다행이지. 가야지. 네 발이면 네 발. 네 발이요? 왜요?
왜 내 왜요? 말이죠? 왜 내 말이야? 왜 내 말이죠? 아닙니다. 뭐 똥 싸면서 가나? 왜지? 왜 내 말이지? 아니에요. 네. 뭐 그냥 한 말인가 봐요. 네. 네. 최대한 숨기고 두 발인 척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좋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사연을 좀 기대해 보면서 매표에 다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네. 네. 자, 오늘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보스. 김이 잘하나?